안녕하세요, 루시파크루시예요. 여드름이 모두 사라진 후에 제 피부를 원상복귀 시켜주는데 도움을 준 성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센텔라, EGF, 비타민C, 레티놀, 아질레익 애시드 이런 게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레티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순수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은 1980년대에 발견돼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될 만큼 그 효능과 효과에 대해 가장 잘 입증이 되어 있는 성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레티노이드 계열이 개발된 거는 여드름 치료제로 개발된 거였대요. 근데 이게 치료 과정에서 피부 탄력과 주름에 효과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레티놀은 엄마가 사용하는 아이크림이나 고효능 주름 개선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 이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레티놀 성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레티닌 팔미테이트, 레티놀, 레틴 알데히드, 그리고 레티노익 애시드 이 과정을 거쳐서 변환이 되면서 우리 피부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부에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레티노익 애시드예요. 근데 이 순서대로 효능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자극도 함께 커져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이 레티노익 애시드는 의약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단계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들은 이 레티놀이라는 단계의 제품을 가져왔어요. 잠깐 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에 레티노익 애시드, 트레티노인 연고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농도가 높은 제품을 가장 먼저 사용해봤던 거죠. 나는 피부 자극 같은 거는 잠깐 참으면 되니까 빨리 피부를 개선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만 강했던 거죠. 결과는 뻔하죠. 피부가 거의 헬보이였어요. 계속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 상태였고 만지면 따갑고 뭘 발라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 자극 때문에 여드름도 더 심해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레티놀 제품만 오늘 가져왔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니스프리 제품이에요. 제가 광고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제품이에요. 광고였는데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추천을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의미겠죠? 레티놀을 처음 사용해보고 싶은 초보자분들한테 정말 딱인 제품이에요. 여기에는 레티놀도 들어가 있고 시카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살리실산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에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제품을 가장 높게 사는 점은 레티놀인데 자극을 거의 완벽하게 줄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레티놀의 효능은 가져가면서도 여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진정 성분들이 진정을 또 같이 해줘요. 그래서 초보자인 분들도 지금 여드름이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레티놀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만한 앰플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로션 타입이에요. 이것도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레티놀인데 레티놀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킨케어에 처음으로 닿는 제품을 레티놀로 해주면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근데 효과가 커지는 만큼 자극도 커지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스킨케어 앞단계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레티놀을 뒤에 바르는 것도 민감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모이스처라이저 타입은 액상 타입의 제형보다는 피부에 더 느리게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극 부분에 많이 고민되는 분들은 이렇게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제형을 먼저 사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뉴트로지나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밤에 쓰는 레티놀 로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 레티놀 크림들도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크림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아마 이렇게 돌려서 여는 항아리 타입의 용기일 거예요. 근데 레티놀 성분은 특성상 효능과 효과는 너무 좋지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타입 용기에 담긴 제품들은 웬만하면 안 쓰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이 로션은 펌프형 타입이라서 위생적이고 편하게 쓸 수도 있지만 쓰고 나서 목을 살짝 비틀어서 잠궈두는 잠금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 면에서 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뉴트로지나 제품은 좋은데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거의 모든 제품에 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거슬리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스타 내추럴 제품이고요.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약간 중급자용이에요.
레티놀에 약간 적응을 했는데 자극은 이제 전혀 안 느껴지고 나는 효능을 조금 더 보고 싶다. 이 단계일 때부터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기에는 레티놀과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또 함께 들어가 있어요. 바쿠치올이 뭐냐면 요새 몇 년간 가장 각광받는 성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쿠치올은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성분이에요. 레티놀의 효능과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극은 최소화한 성분이라서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성분이에요. 근데 바쿠치올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이 레티놀과 함께 배합되어 있을 때 더 좋은 효능을 보인다고 해요. 여기에는 그렇게 레티놀과 바쿠치올이 같이 들어가 있죠. 저는 레티놀을 꽤 오래 써왔고 제품도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봤어서 어떤 레티놀 제품을 피부에 딱 썼는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요즘 많이 적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써보고 이거 좋다 했어요. 다음날 피부를 만졌을 때 손끝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 중급자 분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티놀 중에서 마지막 레티놀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록이라는 브랜드고 그 록이라는 브랜드 제품을 저도 이것저것 많이 사서 써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안에는 이렇게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하나씩 똑 따서 쓰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제품은 지금 여드름이 많다거나 염증이 많은 상태거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긴 해요. 왜냐면 피부에 바를 때 오일을 치덕치덕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별로네 했어요. 근데 이거를 며칠 사용하고 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피부에 광이 도는 거예요. 윤기가 과장을 좀 보태서 제가 10대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윤기가 피부에 도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제품은 오일리한 느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에 사용하길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20대 분들한테는 그닥일 수도 있지만 30대 중반이나 40대, 50대 분들한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처음에 레티놀 화장품을 사용해보기도 전인데 이렇게 연고를 피부에 막 남발해서 피부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먼저 이렇게 연고를 쓰다가 레티놀 화장품으로 넘어온 사람인데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이 화장품들로 제가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자극이 심한 연고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레티놀을 사용하고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일단 레티놀은 피부 재생 주기를 빠르게 도와주다 보니까 여드름 자국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참 기미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 기미 주근깨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보이는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라든지 팔자주름 이런 데 점점 탄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레티놀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탄력도 확 올라붙은 것 같고 기분 탓이겠지만 그래도 점점 약간 동안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레티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좀 많아요. 무조건 레티놀 사용하실 때는 저처럼 처음부터 센 거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농도 제품부터 조금씩 내 피부에 적응을 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상세 페이지 같은 데서 ppm 같은 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뒷면에 전성분 리스트를 보시면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성분표에서 뒤에 위치할수록 농도가 낮고 앞으로 올수록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농도 제품부터 꼭 사용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매일 사용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해서 괜찮으면 일주일에 2번, 그래도 괜찮으면 일주일에 3번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나가시는 거고 그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따갑다거나 이런 자극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해서 자극이 되는 성분이 없는 보습제만 충분히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피부를 쉬어줬다가 또 괜찮아지면 레티놀을 다시 한번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적응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레티놀 자체가 자극이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다른 자극이 있는 성분하고 혼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피부 자극을 주는 마사지기나
광자극을 일으키는 LED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건 피해 주셔야 되고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한 직후 이럴 때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다 회복하고 나서부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극 있는 성분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벤조일은 절대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자극 성분들은 같이 쓰면 효과는 그래도 좋아지겠지만 자극 부분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벤조일은 같이 썼을 경우 자극은 배가 되고 효능은 서로의 효능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벤조일은 진짜 절대로 레티놀과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은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레티놀은 되도록이면 꼭 밤에만 바르시고, 레티놀을 밤에 바르고 아침에 클렌징 폼으로 씻어냈다고 해요. 그렇다고 레티놀 성분은 피부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이 있는 동안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덧발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또 임산부도 사용해도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 레티놀을 임산부가 사용했을 때 직접적으로 부작용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괜히 써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것보다는 아예 안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티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레티놀은 효과도 정말 좋은 만큼 자극도 정말 심한 성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고 피부에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row.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Island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 Here for the thrill.